안녕하세요. 저는 도현, 민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정유준 교수님의 수업 특징과 꿀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이전에 정유준 교수님의 강의 소개 인터뷰 영상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콘텐츠학과 정유준 교수라고 합니다. 저는 인터랙티브 분야를 맡고 있어요. 저는 인터랙티브 콘텐츠, 그러니까 게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SNS, VR, AR, 최근에는 이제 연결되는 것을 AI까지 해가지고 여러분이 게임에 관심이 있거나 인터랙티브 콘텐츠에 관심이 있거나 하시는 분은 저에게 오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문화 테크놀로지 수업은 컬처 테크놀로지가 어떤 의미인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4가지 종류의 기술로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실감 기술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가 인터랙션, 인터페이스에 관한 기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소셜 기술입니다. 소셜이라는 틀 안에서 다룬 기술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모든 것들이 응용된 기술입니다. 그래서 기술 부분을 통해서 각각의 기술이 어떤 원리가 들어가는지 설명을 하고 그 기술이 사람에게 어떤 효과를 줄 것인가를 기획자 관점에서, 인문학적 관점에서 이것을 설명하는 과목이 문화 테크놀로지 과목입니다. 그리고 2학기 때는 제가 소셜 미디어라는 과목을 담당을 합니다. 소셜 미디어는 흔히 커뮤니케이션 학과나 사회과학 경영학과에서 얘기한 대로 미디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소셜 미디어의 어떤 활용에 대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저는 인문학적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소셜 미디어의 방점을 소셜이라는 것에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소셜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가지고 3가지 개념적 접근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기본적인 소셜에 관한 이해와 그리고 기본적인 개념들, 사회 심리 커뮤니케이션의 이해가 되었을 때 이제 응용을 하게 됩니다. 정치적 사례, 그리고 사회 문화적인 사례, 그리고 마케팅에 관한 사례, 그리고 기술적인 사례를 가지고 이 개념을 통해서 소셜 미디어가 어떻게 효과를 주냐를 가지고 우리가 접근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셜 미디어는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적 전망을 하는 것으로 이게 마치게 됩니다. 이 과목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한테 기획자로서 어떤 것을 봐야 될 것인가, 미디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관해서 기본적인 지식을 듣는 것이 이 2개의 과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컬처 테크놀로지나 소셜 미디어 하면 여러분이 나는 기술에 관심 없어 하면서도 난 매일 소셜 미디어를 쓰는데 난 AI 어제도 AI 가지고 리포트를 했었는데 요즘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사실 기술이나 소셜이라는 소셜 미디어는 우리 일상화되어 있어요. 사실 이걸 가지고 어떤 특정한 영역으로 이제 구분하기도 좀 애매할 정도로 이미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화되어 있는 속에서 우리는 핵심적인 콘텐츠를 개발을 하고 그 콘텐츠에 재미라는 요소를 집어넣어서 우리가 필요한 교육적인 요소, 홍보적인 요소, 마케팅에 관한 요소들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가 기획자로서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접근할 수 있는 기본적인 개념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전문적으로 일하는 사람들과의 이 언어 소통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기술적인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해야 되고 소셜 미디어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관념적인 것들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적인 기본 개념과 그리고 그쪽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이해의 폭, 그런 것들을 주기 위한 과목이 이 과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하는데 전혀 준비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들어와서 그냥 인조이 하시면서 들으면 됩니다. 저는 문화 콘텐츠학과의 기획자로서 가장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기 생각을 표현할 줄 아는 능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라이팅, 글쓰기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제 경험상으로 글쓰기를 잘하는 사람이 기획서를 잘 써요. 글쓰기를 잘하는 사람이 논문을 잘 씁니다. 대학원을 가든 취직을 하든 뭐든지 잘 됩니다. 그래서 제 과목은 시험이 없습니다. 애워서 하는 거 AI한테 다 맡기면 되고요. 이제 내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쓰냐 중요합니다.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것을 정리하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 과목에서는 이 과목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저걸 써먹을까, 나는 저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까라는 생각을, 머리를 좀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라이팅입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모두 라이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요구하는 것들에 관해서 자기 생각을 담아서
공부 수업 시간에 배웠던 개념들 토대로 그 라이팅을 제대로 쓰시면은 여러분한테 정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특별히 준비할 건 없지만은 기본 마음가짐은 내 생각을 정리해야 되겠다. 기획자로서 난 좀 스페셜라이즈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기본 꿈을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정유준 교수님이 진행하시는 문화테크놀로지 연구 수업과 소셜미디어 콘텐츠 수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2022년 2학기에 소셜미디어 콘텐츠 원어 수업을 수강했었고요. 언니는 혹시 어떤 수업 들으셨어요? 저는 문화테크놀로지 연구 수업을 원어로 2021년 1학기에 수강을 했고 소셜미디어 콘텐츠를 같은 해에 2학기에 수강을 했습니다. 저는 소셜미디어 콘텐츠 수업을 듣긴 했는데 정유준 교수님 강의 진행 방식이 대체로 동일해서 소셜미디어 콘텐츠 수업을 토대로 강의 진행 방식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주로 정유준 교수님은 판서나 PPT를 통해서 강의를 하시고 마지막 5분 동안 강의 내용을 요약해 주시는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하세요. 그래서 제가 했었을 때는 평가 방식이 중간 퀘스천 리포트, 기말 에세이 두 가지로 진행이 됐었는데 중간 퀘스천 리포트는 총 24문항이었고 간단한 개념에 대해 묻는 문항부터 개념에 대한 본인의 경험이나 의견을 묻는 문항까지 있었는데 이 문항에 대해서 답변을 성실하게 달아서 제출하는 과제였습니다. 그리고 기말 에세이는 소셜미디어에 관한 모든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해서 작성하는 거였고 자유분량이었습니다. 기말 에세이를 작성할 때는 자유주제다 보니까 제가 평소에 관심 있던 거나 진로에 관련해서 많이 쓰려고 했는데 저는 그때 다른 수업에서 중국인 유학생 분들이랑 팀플을 했어가지고 유학생 소셜미디어 사용에 따른 문화 적응에 대해서 작성을 했었는데 다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엔터 산업에서의 스토리텔링 마케팅이나 위버스 같은 온라인 팬덤 커뮤니티에 대해서도 작성을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이 과제 수행하실 때 강조하시는 게 본인 진로에 연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작성을 하시라고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또 이게 나중에 저희가 졸업할 때 논문을 작성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주제를 좀 더 확장해 가면은 정말 좋을 것 같다 하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진로랑 관련해서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방금 도현 씨께서 중간 퀘스천 레포트하고 기말 에세이 네. 두 개만 하셨다고 하셨나요? 네네네. 저희 때는 제가 문화테크놀로지 연구를 2021년 1학기에 아까 온라인 강의로 수강을 했다고 말씀을 아직 못 드렸는데 그때는 평가가 우선 기본적으로 전부 레포트였고 총 4종류였어요. 그래서 우선 매주 제출하는 레포트가 또 있었고 중간 퀘스천 레포트 있고 기말 퀘스천 레포트가 있고 기말 에세이 이렇게 작성을 했었고요. 우선 매주 제출하는 레포트는 수업 내용에 관한 질문 한 2-3개 정도의 답을 해서 제출을 하면 되고 중간고사 레포트는 비슷하게 교수님께서 출제하신 문제들 저 때는 7문제가 나왔는데요. 그거를 일주일 정도의 기한을 갖고 작성해서 제출을 하면 되고 기말 레포트도 중간고사와 동일합니다. 제가 들었을 때는 4문제가 출제가 되었었고요. 그리고 기말 에세이는 또 수업 시간에 배운 사례들과 개념을 토대로 자유주제를 선정해서 작성하는 거였는데 그렇게 줄어들었다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대면으로 수업을 들으신 저는 대면으로 들었어가지고 근데 정유준 교수님 수업이 좋은 점이 시험을 안 봐요. 맞아요. 제가 전에 인터랙티브 콘텐츠 연구 수업도 들었었는데 시험을 안 보고 항상 에세이로 해주셔가지고 수업 내용 정리도 좋고 정리도 되고 맞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시험을 안 봐서 좋았던 강의였습니다. 지금 교수님에게 배신감을 느껴서 지금 마음이 끌어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말 에세이 작성 직전에 저희 때는 교수님과 직접 1대1로 면담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혹시 도현 씨 때도 네, 저희도 있었어요. 그래서 에세이를 일부 작성을 해가면 이 남은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지도를 해주시고 그런 기회가 있는데 저는 안 갔어요. 저도 안 갔어요. 이거 잘라주세요. 이거 잘라주시고요. 네, 그럼 다음으로 정희준 교수님의 강의를 수강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꿀팁을 이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우선은 이제 시험을 보는 것보다 과제를 하는 게 편한 사람은 정희준 교수님의 강의가 정말 잘 맞으실 거예요. 네, 제가 그랬거든요. 네, 시험은 좀 뭔가 개인적으로 압박감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는데 과제는 강의 자료를 차근차근 다시 보면서 공을 들여서 제출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시험과 달라서 저는 정희준 교수님의 수업이 잘 맞았는데 혹시 도현 씨는 어떠신가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험이 없어서 좋긴 했는데 복습을 미리미리 해두면은 QSR 리포트 작성할 때 진짜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복습을 미리미리 해놔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 매주 작성하는 레포트가 있었잖아요, 저희 때는. 그래서 그게 도움이 좀 많이 됐어요. 근데 이제 도현 씨 때는 그게 없었으니까. 네, 저는 그리고 심지어 원어 강의여서 그렇죠. 이렇게 하루에 막 저는 A4용지에다가 이렇게 필기를 막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죄다 영어로 써져 있고 이게 뭔 말이지? 라고 생각이 많이 들었어가지고 저는 그래서 기말 때부터는 이제 수업 끝나면은 한 번씩 다시 보려고 하고 그래서 저는 그 마지막 5분 요약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진짜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그걸 들으면 딱 그 날 강의했던 내용을 다시 정리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개념이 나오는데 그 개념의 연관성을 찾아주세요. 그 5분 요약에서. 그래서 저는 그 5분 요약을 잘 듣는 게 좋다. 좋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수업을 다시 듣는다면 무엇을 해볼까 고민을 좀 해봤는데 지금까지 제가 정희준 교수님의 수업을 한 3번 정도 들었는데 그 말은 이제 교수님과 면담할 기회가 3번이 있었다는 건데 제가 3번도 안 갔거든요. 바빠서 다른 과제를 하느라 찾아보지 못했는데 다시 그 수업을 듣게 된다면 한 번 꼭 면담을 해보고 싶어요. 왜냐면 그 면담이 아니고서야 교수님과 직접 만나서 제 과제물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꼭 그 면담을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퀘스천 레포트에 대한 꿀팁을 좀 드려볼게요. 저는 평소에 수업에서 배우는 개념 이해만 잘 해두면 레포트 문제들의 답안을 정리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평소에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잘 복기하고 정리해두는 게 매우 중요하고 이 수업은 좀 기술적이고 과학적인 개념을 배우는 수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개념을 자기가 잘못 이해하고 작성할 경우에 오답인 게 바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개념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에세이에 많은 공을 들이는 게 중요한 수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 기억상 중간 퀘스천 레포트에서 좀 많은 점수가 까였었는데 기말 에세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서 다행히 좀 큰 위기를 면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관심 있는 주제나 쓰고 싶은 주제로 사례 조사를 많이 하고 에세이를 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도 에세이 리포트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게 있는데 이 과목이 암기보다 이해가 좀 더 중요한 과목이다 보니까 평소에 공부할 때도 예시 같은 거를 많이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또 이 생각한 것들이 또 에세이 리포트의 주제랑도 연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자료나 예시 같은 거를 많이 찾아놓으면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정희준 교수님 수업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혹시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저는 되게 재밌었던 게 첫 수업에 배웠던 개념이 마지막 수업까지 등장을 해요. 그래서 계속 이 연관성을 계속 찾아주시는데 저는 그걸 공부했던 게 되게 흥미가 있었고 또 저희가 평소에 흔하게 접하는 SNS에 대해서 다루는 강의다 보니까 또 그거에 대한 흥미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우선 정희준 교수님의 수업은 잘 맞는 사람들한테는 무척 잘 맞는 수업인데 과제를 싫어하는 사람들한테는 엄청 버거운 수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저희 때 이제 매주 레포트를 쓰는 활동이 배웠던 내용을 다시 자신의 글로 쓰는 활동이기 때문에 수업 내용을 복습하는 데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현 씨 이후로 이제 대면 수업이 되면서 매주 레포트를 작성하는 게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때그때 수업을 듣고 나서 복습을 해두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문콘 수업들은 대부분 수업 내용이 다 엄청 문과스러운데 정희준 교수님의 수업은 좀 이과적인 개념이 포함된 느낌이라 저는 오히려 신선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었고요. 과제가 정말 폭탄급으로 많긴 했지만 그래도 과제를 해가면서 얻어가는 수업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과제를 너무 싫어하지 마시고 같이 잘 따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정희준 교수님의 수업 소개 영상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 왜 이렇게 말을 똑같이 말하지? 잘라주실 겁니다. 아, 네. 내가 자르겠지만. 정희준 교수님 편집 아, 접니다. 끝났다 갈게요. 네. 다시 해볼까? 어디?